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정재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치과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뭐 한 군데 망가지거나 뭐 한두 군데 아프면 그것만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환자분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니가 빠져서 예전에 씌웠었던 크라운이 빠져가지고 실수로 그걸 삼켜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니 쪽 치료를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들도 다 이제 씌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들 세 군데도 이를 씌우셨고, 그리고 과거에 임플란트 치료도 받으셨고, 그리고 이쪽은 임플란트를 심어는 놨는데 또 어쩐 이유인지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고 이렇게 임플란트 뿌리만 심겨져 있는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가 없죠. 그래서 치아가 지금 몇 개가 없는 상태시고, 현재 한 두 개 정도 치아가 없는 걸로 보여요. 요런 문제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대합되는 치아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치아는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가 빠지고 나면 6개월 이내에는 치료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가 이제 지연되면서 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좀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교정용 와이어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치아 옆쪽에다가 이렇게 세 개 치아에다가 쭈루룩 묶어가지고 치아들이 손쉽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로 이제 저희 치과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 이제 일단 치아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이제 임시치아고 옆에 있는 예전에 이제 씌워놨었던.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길이가 굉장히 짧으셨거든요. 이 치아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려도 계속해서 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치아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어떻게든 좀 이가 빠지지 않게 해드렸는데, 뭐 이거는 결국에는 원천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유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좀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환자분한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다 하나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치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내치아입니다. 원래 내치아고 이 나머지 치아들은 예전에 이제 이미 크라운 치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 원래 치아는 아니죠. 그래서 이 원래 내 치아를 보면은 이도 이렇게 막 썩어 있고, 그리고 치아가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겉에 이제 하얀 부분이 있고 속 안에 이렇게 노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뭔가 좀 다른 부분이랑 또 다른 것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치아가 너무 닳아가지고 치아의 속 안 부분이 다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대로 건강한 치아라면은 이 겉에 있는 하얀 부분, 여기 이제 에나멜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전체 치아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다 이렇게 둘러져서 있었던 건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 에나멜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속 안 구조물이 훤히 이제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 가운데 부분은 알고 보면 네, 치아의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치아의 깊숙한 부분에 위치하는 건데, 이 신경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치아가 굉장히 많이 닳아서 손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많이 닳아 없어지다 보니까 치아의 길이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짧아지니까 이 씌워놓은 것들이 잘 붙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하나의 빠진 치아만 해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원인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보면은 요런데 앞니 사이에도 또 공간이 이렇게 떠 있죠. 앞니 사이에도 공간이 떠 있고 대체적으로 치아가 좀 벌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보여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향도 치료를 할 때 다 같이 잡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치아의 색도 조금 더
예쁘게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색이 거의 평균적인 색보다 약간 더 어두운 정도? 평균적인 색에서 그것보단 약간 더 어두운 그런 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게 한두 치아를 치료를 하게 되면 한두 치아만 치아를 밝게 만들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치아랑 비슷한 색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치아랑 비슷한 색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되면은 치아의 색을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또 부가적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치료가 완료가 되고 나면 굉장히 색상도 밝고 예쁘게 그렇게 심미적인 그런 부분까지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교정용 와이어죠. 교정용 와이어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치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가 없는 곳엔 일단 임플란트 치료가 우선적으로 들어갔고요. 여기 임플란트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제 두 군데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이 치아가 왜 이렇게 많이 닳았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환자분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랑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보았더니 이제 속이 안 좋으셔서 위산이 자주 역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아가 많이 마모되시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위산 역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식증 있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특수한 광원으로 치아를 촬영하고 나면 치아의 내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부식된 것도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치아들이 다 두루두루 썩어 있는 그런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 연세가 50대 초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아 모양만 봤을 때는 정말 70대, 80대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이를 씌워놓은 이런 분들만 조금 멀쩡해 보이죠. 그래서 전학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됐고, 보시면 치아가 다 다듬어져 있죠. 원래 이제 이를 씌웠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파절이 돼가지고 이 사이로 이렇게 되면 음식물도 굉장히 많이 끼게 됩니다. 음식물이 끼면 당연히 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돼요. 기둥 부분, 이제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이 기둥 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기둥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 제작으로 제작이 돼서 맞춤 제작으로 하셔야만 음식물 끼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원래 내 치아보다 더 편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임시 치아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치아가 다 깎여 나갔었던 부식이 일어났었던 것들은 커버가 되긴 했지만 모양은 약간 투박하죠.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뿌리 부분만 심어 놓은 건데 저희 치과에서 나머지 이 상부 구조물을 이제 같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처음에 심은 치과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환자분에게 추천을 드렸지만 과거 이제 타 치과랑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는지 좀 가기를 꺼려 하셔가지고 저희 치과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료를 종결하고 난 사진이에요. 그래서 치아의 형태 같은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치아에 부식이 있었던 것들도 다 사라졌죠. 그리고 치아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아끼리 맞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시켜 놨다는 거죠. 치아끼리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작하는 거랑 치아를 별개로 따로따로 제작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현재 치아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치아가 벌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연결시켜서 제작을 하게 되면 치아가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상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가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색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이제 풀 지르코니아라 그래서 심미적인 재료가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가 계속해서 깨져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풀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가장 단단한 그런 형태의 보철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단한 재료로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재료를 썼을 때보다 치료 결과가 제일 좋다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크라운들을 다 붙이고 나서 접착제 같은 것들도 제거하고 하느라고 잇몸 부분에 조금씩 혈액이 묻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금세 사라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환자분도 만족해 하셨고 저희도 이제 꽤나 치료가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완성된 사진인데 뭐 엄청나게 대규모 공사가 들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환자분이 끝까지 웃고 웃으면서 그 저희한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꽤나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치료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즐겁고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탄산음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일단 탄산음료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사실 뭐 탄산음료 가끔 가다가 먹을 수는 있잖아요. 뭐 햄버거라던가 피자는 뭐 치킨 같은 거는 사실 저도 콜라 없이 먹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안 먹을 수 없다면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치아에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이게 치아에 안 좋은 작용을 하려면은 작용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탄산기가 입안에 얼마만큼 남아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시시고 반드시 물로 한번 입을 헹궈 주신다거나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드신다면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치아를 망가뜨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산이 역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소화기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술 많이 드시고 이제 오바이트 하는 경우. 술 많이 드시고 오바이트 하시는 경우에도 역시나 위산이 굉장히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치아 부식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가장 빈도수 많은 게 이제 술 많이 드시고 오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아 부식되는 경우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토하지 않을 정도만.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